한 주간의 뜨거운 공모주와 장외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송범선입니다. 자, 오늘도 바로 공모주와 장외 주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소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날씨가 엄청 많이 더워졌는데 어떻게 오는 길에 많이 더워서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옷을 벗고 싶었습니다. 아, 네네네. 진짜 이 마이가 정말 더울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아, 이거 이 휴대로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먼 길까지 예. 또 더운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네. 그 뜨거운 열기로 한번 장외 주식 또 공모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본격적으로 본 주제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음. 이번 주 한 주간 이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가장 큰 이슈는 SKIT 아니겠습니까? 네. SKIT가 따상을 누구나 예측을 했습니다. 뭐 본인 또한도 예측을 했습니다. 따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 특히 그 안에 있는 분리막 기술의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특히 안전성을 갖고 있는 SKIT의 성장은 눈부실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첫날 22만 원까지 가던 주식이 꺾였죠. 네, 그렇죠. 꺾여서 15만 원 선에서 주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익률을 봤을 때는 공모가 대비해서 10만 5천 원짜리 공모가 대비해서 한 56% 수익은 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워낙 기대가 컸던 종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감이 컸고 SKIT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공모주 시장이 급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많이 떨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SKIT 따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가 대비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56% 가까이 벌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오늘 또 SKIT가 밀렸습니다. 네. 14만 원대 와 있지만 이것도 30% 이상은 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모주 시장에서 들어와서 손해난 경우가 없어요. 특히 대우주 같은 경우도. 다만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56% 정도의 수익률은 별 감흥이 없다는 거죠. 또한 주식이 거의 한 주, 두 주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기대가 컸던 만큼도 실망도 크고 앞으로 이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팔아야 됩니까? 내일 팔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공모주 주식은 단기성 투자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는 순간 바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기간의 그 수요 예측, 기본적으로 낙이 걸려있는 물건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하루라도 빨리 파는 게 낫다. 이제는 뭐 14만 원 선까지 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죠. 네. 첫날, 이튿날에 해야 될 행위를 아직 못 판 사람이 있다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SKIT의 가장 큰 그 복봉이 안 된 이유가 전고체 전지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전고체 전지가 들어서면 분리막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고체 액체 상태는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기본적으로 좀 가볍습니다. 가볍고 네. 이동도 평입니다. 다만 수명이 닿다는 단점이 있죠. 네. 이 도요타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2027년 이후부터 아마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주식이라는 것은 선반영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전고체 전지에 대한 우려감,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SKIT의 따상의 발목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공모가가 이제 10만 5천 원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올랐다가 처음에 시작했다가 떨어졌는데 네네.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만약에 막 갖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공모주는 단기성 종목이든 팔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SKIT는 또 기간의 수요 예측에 참여했을 때 네. 락 걸림 률이 좀 낮습니다. 네네. 우리가 뭐 6개월 락을 걸거나 1개월 락을 걸는데 상당히 낮은 비율로 락을 걸었기 때문에 네. 기간의 물건이 또 기간의 물량들이 출회될 수가 있다. 그러면 가격이 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매도 포인트를 가는 게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서 다시 또 팔았다 다시 사는 거나 물타기는 어떨까요? 그리고 물타기보다는 네. 실은 SKIT는 장외 주식에서 단 한 주도 없었습니다. 공모주를 샀기 때문에 앞서 말한 대로 손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첫날 22만 원에 개인들이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20만 원, 그렇죠. 18만 원, 올랐다가 17만 원, 15만 원에도 주식을 산 개인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네. 제가 개인적으로 무너지는 공모주 주식을
편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 더 물타기 하거나 아니면은 네, 신규로 또 들어가는 거 위험하다는. 위험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오.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네. 회사의 기업 가치라든가 미래의 희망성, 이 가치들이 다 포함돼서 네. 공모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늦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SKIT에 대해서 또 명쾌하게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SKIT가 이제 이번에 그래도 흥행을 했잖아요. IPO로서는.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이거 이후에 이제 중소형주 공모 일정이 줄줄이 연기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네. 뭐 기본적으로 IPO 대여주들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대여주랑 같은 시기에 네. 공모주를 들어갈 생각을 안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여주에 돈들이 쏠리기 때문에 중소형주 관련주, IPO를 앞둔 중소형주 관련주들은 소외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여주를 피해서 뒤에 가자. 이런 심리가 좀 팽배합니다, 시장에서요. 네. 그러나 오늘 이번 한 주는 SKIT가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대여주들이 과연 안전한가 이런 말들이 가장 많습니다. 크래프톤 괜찮아? 카카오뱅크는 괜찮아? 이런 말들이 가장 많은 한 주였습니다. 네. 다만 현재 크래프톤은 액면 분할에 의해서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17일까지. 그런 상태에서 카카오뱅크는 10만 5천 원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40조를 넘게 지키고 있다. 이 뜻은 거래소 코스닥 선행시장이 연속 3일간 밀렸습니다. 네. 우리가 블루블루하다고 제가 합니다. 아. 네, 블루블루하죠. 파란 물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왜 장외 주식은 밀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하는데 장외 주식은 그 여파가 한 일주일 해옵니다. 네.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SKIT 대형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KOTC의 4월 초, 5월 초 거래 대금이 한 147조입니다, 하루. 네. 147억입니다. 147억인데, 어제 오늘 봤을 때 한 52억 분이 거래가 안 됐습니다. 어제 같은 50억이면 3분의 1토막이다. 네. 거래가 줄었다는 거예요. 네. 이 장외 주식은 시장이 밀리면 이렇습니다. 소강 상태다. 이 소강이는 뭐냐? 매도도 하지 않고 매수도 하지 않는다. 조용한. 그렇죠. 그래서 네. 가격의 변동폭이 없습니다. 왜? 오.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는 그렇죠. 시장이 연출되는 게 바로 장외 주식입니다. 지금은 그런 장입니다. 이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찬바람이 부는가 훈풍이 부는가 놓고 따지는데요. 그저 소나무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다. 이 뜻은 뭐냐면 매도도 없고 매수도 없고 그냥 관망 상태에 접어든다. 이런 주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팔 이유가 없죠. 네. 그죠? 왜? 장외 주식은 어차피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상장 전까지는 거의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힘든 게 장외주식 중개업체들이죠. 네. 중개업체들은 거래가 이루어져야 이익을 창출하는데 거래 자체가 없는 시장이지만 일주일 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 영화 판타스틱 4에 네. 출연을 했던 바로 제시카 알바가 바로 이 장외 주식 투자로 억만장자 대열에 또 돌입을 했다. 그렇죠. 이런 소식인데 예. 이분이 어떤 또 장외 주식에 미국이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어니스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어니스 컴퍼니가 하는 네네. 일이 친환경 기저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요즘 화장품이라든가 세정제까지 진출을 했는데요. 네. 애초에 시작은 친환경 기저귀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이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우리 한국계입니다. 네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불야에 의한 리라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세 사람,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또 환경운동가까지 총 세 사람이 공동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으로 한 1,400억 가까이 우리 제시카 알바가 벌었다. 이 뜻은 왜 말씀드리냐? 장외 주식입니다. 10년 전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네.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장외 주식이 이런 겁니다. 단기적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카 알바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그렇죠? 그 당시에 친환경 기저귀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역시 우리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로 인해서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 이 장외 주식은 바로 그렇습니다. 네. 단기적 투자가 아니라 이 제시카 알바처럼 장기적 투자를 했을 때 이긴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진짜 영화 배우인데 또 대단하죠. 주식도 잘해가지고 뭐 대단하죠. 야, 돈도 엄청 많이 벌고. 네, 그렇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바로 주간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주 소장님만의 이번 주에 보시고 계시는 주간 특징주 어떤 것입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주간 특징 크래프톤을 잡았습니다. 네네. 게임 개발사죠. 기본적으로 드림모션을 인수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수하고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상태에 있죠. 액면 불안을 위해서. 그래서 현재 크래프톤이 IPO를 앞두고 또 기본적으로 매출액과 순이익을 계속 올려서 몸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상장을 앞두고 있죠. 이런 와중에 드림모션을 인수한다. 인수 후 독립 스스로 체제를 강화한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형태를 봤을 때 자사주를 팔고 이 회사 주식을 인수할 정도로 네. 드림모션에 관심이 많다. 두 번째로 카카오뱅크를 찾겠습니다. 우선 카카오뱅크 고평가 논란의 핵심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기간 투자가 9조 3천억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요. 그럼 불과 4개월 후에 현재 지금 4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KB금융이 우리가 20조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40조가 넘어간다는 것은 일본에 현재 상장돼 있는 인터넷뱅킹 은행이 있습니다. 네. 그 회사를 놓고 기본적으로 같이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최고 높게 우리가 금융기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 한 15조 정도가 적정 가치를 보고 있다. 네. 또한 우리가 IPO를 앞둔 상태에서 공모가 산정할 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말이 있지만 그래 플랫폼 기업을 인정하고 20조를 예상한다 하더라도 현재 장에 있는 40조 이상은 너무 고평가다. 이 두 개의 종목들이 시장에서 한 줄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 크래프톤과 바로 카카오뱅크 두 종목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종목들인데 거기에 대한 또 우려감까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다른 또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네. 교육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 좋죠. 네, 상장을 앞둔 상장을 곧 앞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를 정말 저는 개인적인 이게 뭐 방송 자체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네가 무슨 근거로 좋냐 나쁘냐를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은 최고치를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상장 전날 장애주식 가격이 가장 높다. 이유는 장애주식 가격이 상장된 후에 시장에서 70%뿐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장에서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장을 한두 달 앞둔 기업을 장에서 공모주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장에서 구입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인 투자 방법입니다. 네.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앞서 말한 대로 제시카 알바가 10년 전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전에 투자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렇죠. 옛날부터 투자. 우리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15년, 20년 전에 NHN을 알아봤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대박 났죠. 그렇죠. 네이버 상장. 그렇죠. 그렇죠. 말 그대로 10년 전에 카카오를 알아봤다. 대박이죠. 그렇죠.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만이 장애주식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크래프톤 얘기했지만 크래프톤 자체가 이렇습니다. 크래프톤 자체가 5년 전에 15,000원, 2만 원이었던 주식입니다. 근데 지금 280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을 지금 280만 원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300만 원 간다 하더라도 얼마 먹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인 상태에서 장밋빛 전망으로 앞으로 게임이 나올 것이 지금의 배틀그라운드를 능가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게임 파이프라인이 늘어나고 인도가 재개되고 이런다고 해서 지금 280만 원이 넘어가는 게임 회사를 선뜻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른 종목을 사서 한 배, 두 배를 버는 게 바로 그 2, 3년 전에 주식을 편입하는 게 가장 좋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상장을 곧 앞두고 있는 주식 또 그런 것들을 장외로 바로 너무 섣불리 사는 것보다는 좀 미리 몇 년 전에 미리 관점으로 사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소영주 소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끄덕끄덕한 시간 가졌고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